여기 예쁜 노란색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여러분들이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이 수평 방향을 선생님이 X축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공을 하필 우주에서 던진 거죠. 우주에서. 이 공의 진행 방향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세요. 이 P란 친구가 우주기 때문에 P란 친구가 봤을 때 이 공은 이렇게 X축과 나란하게 간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하필이면 정지되어 있는 파란색 우주선을 탄 A란 친구가 봤어요. 어떻게 볼까요? 네, P와 똑같이 X축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또 하필 이때 속력이 V인 등속도 운동을 하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초록색 우주선에 탄 B란 친구가 봤어요. 어떻게 볼까요? 네, Y축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 공은 이렇게 Y축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사선의 것처럼 보일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공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가 이 Y축의 거리 변화는 똑같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리와 여기 있는 거리와 여기 있는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운동을, 대각선으로 직선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는 하필이면 가속도가 우리가 A인 가속도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주황색 우주선에 탄 이렇게 C란 친구가 있었어요. C란 친구 봤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네, 이 공의 운동은 이렇게 볼 거예요. 포물선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등속도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사고를 한번 진행을 해본다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Y축에 대한 우리가 X축에 대한 속도는 같으니까 X축의 속도 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 가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Y축의 변화가 점점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점점 커져야 되겠다. 그죠? 이만큼에서 점점 커져야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과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앞에 이야기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이 예쁜 노란색 공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우주에서 던졌죠? 이 공은 직진하겠다. 그죠? 근데 하필 그때 중력 가속도가 G인 주황색 우주선을 탄 A란 친구의 공을 관측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란 공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얘가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은 어떻게 이렇게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 이 공의 운동은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똑같은 G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우리 관성력과에서 배웠던 개념이 그대로 나와요. 관성력이죠. 관성력. 이 공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관찰자 A가 봤을 때 이 공은 이렇게 중력 가속도가 진 포물선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근데 하필 던진 곳이 지구의 지표면에 있던 거예요. 그럼 이 공은 B가 봤을 때, 지구에 있는 B가 봤을 때 이 공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다. 그죠? 포물선 운동. 중력 가속도가 지인 우리가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A와 B가 시각적인 감각을 제외하고는 느낄 수 없다면,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없다면 A와 B는 두 개가 똑같은 운동을 하는 걸 보이겠다. 공의 운동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는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등가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에 가서 중력을 느끼고 싶다면, 무중력 상태 중력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중력 가속도가 지인 이런 물체계를 여러분들이 우주선 같은 물체계에 탑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중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공이 노란색 공이 아니고 광자예요. 광자. 빛이죠. 빛을 던졌습니다. 네, 빛은 뭐 할까요? 네, 직진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보세요. 광자. 자, 만약에 주황색 우주선에 A라는 탄 사람이 이 우주선이 앞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지닌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공의 운동과 똑같이 이렇게 휘게 될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감각이 앞에서 배웠던 시각적인 감각 외에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지구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주선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라 배웠죠? 우리가 등가의 원리라고 배웠죠. 그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행성 위에 광자, 빛이 진행한다면 이 빛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뉴턴의 우리 만류력법 기억나나요? F는 뭐다? 우리가 G의 R 제곱분의 mm이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성의 질량을 Rgm, 광자의 질량이 아주 조금 있다 가정한다면 설명이 가능하겠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네, 우리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해서 여기는 우리가 모는 줄 같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이 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우리 빛은 여기 있는 시공간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빛은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이 시공간이 휘어짐에 따라서 빛도 휘인 공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휘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주변에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휘어진 공간을 빛이 진행하기 때문에 빛은 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별 예쁘죠? 자, 지구에 있는 우리가 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태양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볼 수 없다. 왜? 태양이 있으니까. 그럼 이야기를 좀 바꿔볼게요. 지구에 있던 달에 의해서 달이 이렇게 일식을 만들었어요. 일식이 된 거죠. 이 별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상식을 벗어나서 빛은 직진한다는 생각을 버려보세요. 뭐냐고요? 빛은 질량을 가진 물질에 의해서 뭐한다? 휠 수가 있다. 왜? 질량이 가진 물체는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빛은 휘어진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별이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가정해봐요. 막혔죠. 안 보이겠다, 그죠? 올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이 별은 모든 방향으로 빛이 날아가겠다, 그죠? 모든 방향으로 빛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빛이 이렇게 가던 빛이 태양에 의해서 어떻게 휘어서 이렇게 지구로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던 빛이 태양의 지구로 이렇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도착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처럼 뭐냐면 태양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어릴 때 개미 말 태워주고 있던 볼록 렌즈 기억나나요? 네, 렌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역할을 우리는 중력 렌즈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렌즈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이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마지막에 들어온 빛의 진행 방향에 물체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을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있는 별을 우리가 내 눈에 들어왔던 방향에 우리가 마지막 방향이 이렇게 연결선을 꼽아요. 이렇게 꺾게 되면 이렇게 여기 별이 보일 거고 또 이렇게 여기 있는 마지막 들어온 빛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 여기 또 이렇게 별이 보일 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물론 또 이렇게도 보이겠죠. 자, 선생님 그림을 하나 그렸다 그죠? 이게 뭘까요? 네, 퀘이사별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하죠, 그죠? 퀘이사별이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아인슈타인의 설에 의해서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별이 똑같은 여기 원래 모양과 똑같은 모든 성질이 똑같은 별 4개를 관측해서 십자가로 된 이게 우리가 퀘이사별이라고 하는데요. 퀘이사와 같은 관측을 통해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했던 이렇게 이 그림이 4개만 보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뭐가 보여야 될까요? 이렇게 링이 보이는 게 정상이죠. 링. 그래서 이 링을 우리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별이 4개가 보이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고리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행성들, 물질들에서 뭐 방해됐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빛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필 행성을 지나갔던 거죠. 그럼 이 빛은 어디로 갈까요? 네, 이 빛은 이렇게 행성에 의해서 이렇게 꺾인다고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우리 배웠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죠. 빛은 뭐 한다, 우리가? 시공간, 어떤 질량이 m인 행성에 의해서, 천체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질량이 m인 행성을 높이가 h인 곳에서 빛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빛은 시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 빛은 이렇게 끌려들다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질량이 똑같은 행성이에요. 그런데 밀도가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은 가다가 끌려들어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죠? 등성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 빛은? 네, 이 빛은 점점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블랙홀이죠, 블랙홀.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말했지만 이 질량에 의해서 빛은 뭐 한다, 우리가? 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 표를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항성 같은 어떤 질량이 m인 항성이 있을 경우에 시공간이 이 정도 휘었다면 이렇게 백색 외성, 질량이 m인데 백색 외성이 되어서 질량이 밀도도 크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좀 더 우리가 시공간이 많이 휘기 때문에 이 주변을 이렇게 원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죠? 이 그림은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있는 그림은 조금 더 우리가 질량이 똑같은 m이지만 너무 밀도가 커서 얘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시공간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잠시 가지고 한번 해본다면, 자, 우리가 어떤 물체 두 개가 있다. 두 물체 사이가 질량이 m이고 스몰 m이다. 떨어진 거리,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F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G의 R 제곱분의 mm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설명이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빛의 질량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같은 높이인데 우리가 그만큼 밀도가 커졌다. 그 말은 우리가 중심으로 떨어진 반지름이 행성의 반지름, 천체의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도가 우리가 커지게 되면 R 값이 줄어들 효과가 되겠다. 그죠? 그만큼 만류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만큼 많이 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자, 물리학 내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고요. 자,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에서 특수상대성 이론 배웠나요? 배웠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좌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광속불변의 원리, 상대성 원리,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우리가 질량, 에너지 등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자, 기억나야 되겠죠? 시간 팽창 어떻게 쓰나요? t는 어떻게 쓰나요? 루트 1-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t0 기억나나요? 고유시간. 자, 길이 수축 기억나나요? l은 L0의 루트의 1-c 제곱분의 v 제곱 기억나야 되겠죠. 그죠? 에너지 등가의 원리 E는 뭐다? 우리가 mc 제곱이다. 여기 있는 질량 기억나나요? 우리가 정지 질량을 m0 한다면 m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1-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m0이다. 정지 질량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물리학 이렇게 2로 한번 가볼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 2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건 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이기 때문에 가속 좌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자, 우리 배웠던 게 등가의 원리. 기억나나요? 우리가, 그렇죠.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로켓가 있는데 로켓이 이렇게 있을 때 가속도 운동 지루하고 있다면 얘가 지구인지 로켓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거 기억나나요? 등가의 원리 배웠고요.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도 여러분들 구별할 수 없죠.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자, 관성 질량은 뭐냐면 우리가 관성력에 의한 질량이고요. 중력 질량은 중력에 의한 질량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간의 휘어짐.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시공간이 휘어지니까 시공간에 뭐가 있죠? 우리가 길이 있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빛이 진행하기 때문에 빛도 뭐한다? 우리가 휘어진다 라는 거 배웠고요. 그래서 빛의 휘임,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은 어떤 거냐면 자, 시공간이 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물리학 원에서 변이는 뭐보다 이동거리보다 크거나 작다. 기억나나요? 이걸 개념 집어넣는다면 이동거리는 항상 우리가 빛의 이 경로가 지공간의 힘에 따라서 물리학 원을 잠시 짤막하게 본다면 이동거리는 직진이 아닌 곡선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린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력파. 자, 중력파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파동 배웠죠. 파동은 우리가 매질을 진동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 있던 우리가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들이 얘가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진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물 위에 돌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게 되겠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질량을 가진 행성, 라지엠을 가진 이 행성이 우리가 파원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 행성이 움직이게 된다면 중력파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폭파에 의해서 이야기를 많이